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또 이렇게 시작부터 미쳐가고 있어요. 승질이 나 있으세요. 출근 나 7시 40분에 지금 집에서 나왔거든요. 네. 9시 45분에 도착했어요. 아, 그니까 원래는 뭐 방송 시작하고도 못 들어오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도착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뭘 그 걱정을 해? 에? 아, 그래도 아니 팬들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저 새끼 저거 오늘 늦는구나. 아니 차 근데 막혀서. 위원님 늦으시면은 저도 늦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끝나고 바로 운동 가야 돼가지고 아니야. 내가 만약에 10시 20분에 도착하더라도 네. 방송은 10시 그런 게 40분까지만 어딨어. 하는 거야. 뭐 내가 없으면 용철이도 한 번씩 나오고.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맞네. 출근길 그래요. 막혔다는 예. 제보가 속. 어떡하냐고. 야, 나는 진짜 이거 안 늦으려고 너 알잖아. 맞아. 엄청 일찍 와. 7시 40분에 7시 40분에 나와요 집에서 항상. 아니 거리가 제가 보니까 송도까지 한 30km 요 아니야 정도인데 30km는 훨씬 더 걸리지. 그거보단 더 걸려요? 그럼 당연하지. 44km인가 이 정도 나와. 아 그래요? 근데 아니 그래도 그 거리가 막 그렇게 먼 건 아닌데 그 거기 맨날 막히는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뭐냐 그걸 뭐라 그래야 돼? 러시아워? 러시아워 그렇죠. 오. 그 상황에서 맨날 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오면서 욕을 하면서 오겠냐. 그 맨날 그 얘기 하신다면 뭐 아유씨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에브리데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그니까요. 위원님 저도 6년 만에 지각해버렸어요. 오늘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LLKM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친구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왜 이렇게 막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위원님만 또 이렇게 막히시는 건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도로에 2시간 나갔죠. 월요일에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차가 분명히 막힐 거고 그래서 중간에 나도 한번 생각했어요. 막 1시간 한 20분 이제 계속 이렇게 한 10km로 오면서 그냥 차 막혀서 오늘 못 간다고 얘기하겠다. 오늘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거 아니고 딴 데로 세야겠다. 딴 데로 세요? 삼천포로 빠져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출퇴근하느라 또 고생이 많으세요. 또 코조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 또 싶습니다. 또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주에 한 주 시작이니까 또 그래도 열심히 또 해봐야 되겠죠. 얘기를 또 나누시면서 뭘 가볼까요? 정모 때 늦으시는 건 아니죠?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영님. 그거는 저는 저녁이잖아요. 주인공이 아니고 뭐 거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늦으면 뭐 또 늦는 거고 뭐 일보다 보면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왜 또 밑밥 하는 깔아요? 거지. 위원님이 주인공이지. 위원님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뭘 또 죄송해. 진짜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용서 좀 구할게요. 제가 진짜로. 어쨌든 진짜 멀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19분이나 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저희가 또 이제 자리하고 또 브런치 팬분들 또 얼굴 뵙고 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이제 요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희 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또 오셔가지고 저희 뵀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출근 시간이랑 금요일 퇴근 시간이 항상 또 제일 막힌다. 또 코주군님 말씀하셨죠. 맞죠. 원래 맞지? 그렇습니다. 네네. 김광현은 뭐 지각 때문에 뛰었나 얘기하셨는데 김광현 선수도 이 쥐가 올라오는 바람에 또 큰일 날 뻔했었던 거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오고 집에 계시는 게 좋으시다는 얘기 HYUN님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근데 맞지 않나? 네, 요거는 이제 저는 여기 가깝거든요. 저는 한 걸어서 10분, 뭐 오래 걸리면 10분 뭐 그렇거든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다 그렇지 않나? 그렇죠. 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집에서. 그 집에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누워서 TV 보고 과자 먹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다거든. 맞아. 그냥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 아, 다 똑같지 않나? 다 비슷하지 않나? 뭐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쉴 수 있으면 쉬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네. 박현웅님 야구를 시작해보고 싶은 14살 남자애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추영유님 아카데미에서도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요 야구 시작 테스트. 14살 남자의 테스트? 14살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중1이잖아. 중2, 중2잖아요, 그죠? 중학교 조금 늦은 중1이네.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은 있어요. 평균적으로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 정도 이제 6학년도 좀 늦었다고 하는데 중1은 좀 많이 늦은 편인데 제가 아는 선수 중에 중1부터 해서 나름 성공했던 선수가 박재상. 재상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 야구를 엄청 늦게 했어. 근데도 뭐 하여튼 성공했잖아. 그렇죠. SK 완전 광주 시절에 주전 선수로 잘 활약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일단 오세요. 와서 한번 보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 네. 정말.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항상 상담 후에 그런 얘기를 하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계속 시켜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잘하는 애들, 가능성 있어 보이는 한번 진짜 한번 시켜보시라고. 네, 가능성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얘기를 해. 그냥 그거를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고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라. 나는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게끔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게끔 얘기하는 이 스킬이 나는 엄청 좋은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자부심이야. 만약 네 아들이 했어. 네.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그치. 이게 아니고 이제 조심조심해서 돌려서 표현을 해야죠. 이게 또 자녀에 관한 또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어저께 또 이대호 선수의 활약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대호 선수가 또 역전 투런 또 나와가지고 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퇴 경기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는 모습. SSG 팬인데 어제 대우엠 홈런에 감동 먹었습니다. 진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거의 뭐 진짜 일부러 짜고 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극적인 홈런이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다 이제 이대호 선수 자녀들 이제 예승이 예서도 은퇴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내년에도 야구하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어떻게요 이거? 은퇴 뭐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네. 뭐 어때? 뭐 은퇴하고 또 번복해가지고 선수 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그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보내기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정상에서 은퇴하고 싶어하는 또 선수의 바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은퇴 시즌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뭐라고 할까 이 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디님 SSG 유니폼 들고 가면 사인 해주시냐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오시면은 뭐 당연하죠. 서영님은 요 정모 오실 거니까 아마 그때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퇴하는 선수가 가장 잘 치는 팀이다. 야옹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 롯데자이언츠 그 빈자리를 또 어떤 선수가 채우게 될지 또 나옵니다. 또 새로운 나와요? 선수가 또 나오기 마련이에요. 네, 또 나옵니다. 이대호를 근데 대체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워낙에 이 존재감이 강한 선수라. 좀 어렵긴 하지. 네. 이제 좀 정말 커야 되는 선수들 뭐 고승민 선수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나승엽 선수도 아마 합류를 할 거예요. 군복무가 이제 맞출 수 있는 시기니까.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그 주전급으로 이제 발돋움이 돼야 되는데 젊은 유망주들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성장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롯데가 그렇죠.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네. 이제는 좀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젊고 어린 선수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롯데는 특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에 있는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젊은 선수들이 안 크는 이유가 부산에서 야구 선수들의 인기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그쵸. 유명하죠. 그냥 2군에 있는 선수들도 그냥 마냥 그냥 다 이대호야. 다 이대호인 줄 알아. 행동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저도 이제 상동에 자주 이제 가시던 분 말씀을 이제 들어서 아는데 상동에서도 막 거의 팬클럽처럼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그 응원 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서 또 만족하는 선수들도 또 일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을 해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도 이 이대호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 금요일이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정우 선수가 개인 SNS에 또 이제 이 리얼월드 뭐 이제 뭐 이 해외 스포츠 보시는 분들 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내용이겠습니다만 요 내용을 업로드를 했다가 또 이제 비난을 받자 또 삭제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이 개인적으로 받은 이 욕설 DM을 공개를 하면서 또 이런 일은 또 하면 안 된다. 선수들은 여러분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런 DM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올린 이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 이 NBA 또 스타죠. 나의 실패를 고대하던 놈들은 그래봤자 내일 일어나면 이것과 상관없이 뼈 빠지게 일하고 현실 문제에 치여 살겠지만 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그들은 잠시 동안 나를 욕하는 걸로 위안을 삼겠지만 나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어느 순간 리얼 월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논란이 사실은 크게 됐었던 이 스포츠 스타로서는 하면 안 되는
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한 게 좀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래도 이정우한테 또 저렇게 욕하면 되느냐 아니면 그거 이제 두 개 떠나서 이정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프로 선수이고 이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응원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프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팬들에게 또 이 뭉뚱그려져서 전해질 수 있는 이런 날카로운 이 메시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게 논란? 왜 논란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건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거죠. 네, 저게 왜 논란이 되지? 다만 깜짝이야. 뭐야? 바깥으로 공개가 돼서는 그렇죠.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안에서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 바깥으로 이렇게 그 표현한다는 게 그게 조금 행동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그래요. 스타 선수들 들어보면 왜 자꾸 건드리냐. 이제 건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저런 막 좋지 못한 좀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내용들 막 이런 것들 막 보내고 하면은 그걸 건드려 가지고 자꾸 뭐 뭘 원하는 건지 자꾸 이렇게 건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를. 근데 공인들의 삶이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을 지켜보고 또 뭐 그게 뭐 좋던 나쁘던 그런 다양한 팬층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 또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아무리 그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그냥 정말 이렇게 뭐 바깥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정우 선수가 참다 이제 결국은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은 이거 깊게 들어가면 되게 좀 심한 얘기. 맞죠. 야, 니네들이 사는 세상이랑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 그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어떻게 뭐 사죄를 했나요? 뭐 그렇죠. 미안하다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정우 선수가 이것 때문에 올렸구나라고 이제 정황상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DM이었는데요. 뭐 중요할 때 하나도 못 해주는 씹거품 이러면서 이 DM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앞선 메시지를 올린 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이정우 선수도 저는 크게 논란이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올린 그런 메시지 때문에 스포츠 스타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팬들에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좀 일단은 해봤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인데 이정우 선수는 진짜 미국 가겠네. 제가 볼 때 이 진짜 마인드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미국 가겠어. 미국 가겠어 스타일이 딱 보면 가서 크게 성공할 놈이요. 크게 성공할 놈이요. 지금 뭐 SNS는 개인 공간이라지만 진짜 개인 공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블루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 계정이라고 하죠. 두 개의 계정을 또 두 개 운영하는 선수들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이 공개적으로 하는 계정에서는 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기 전에 한 번쯤 좀 생각을 했어야 한다. 이솔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HYUN님 근데 선수들 SNS 안 하면 속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예전에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뭐 의미 없다고. SNS. 알렉스 퍼거슨 감독. 그랬나? 네. 뭐 하여튼 또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럼요. 인생의 낭비다. 한국의 차범근? 에?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장. 맨체스터. 한국의 차범근은 차범근 감독님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시간 20분 운전해봐. 다 이렇게 돼. 네, 하여튼 네. 잠깐만 아까 내 지인분이 여기 있어. 한번 읽어드려. 드래곤 화이팅 동주 아빠예요. 성준 아빠서 그래 서울 들어왔다고. 멋있습니다. 양양에 팥빙수도 먹으러 가요. 또 P933님. 잠깐 설명. 잠깐만. 이제 저희 아카데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 멤버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동주 아빠 동주라는 친구는 이제 강릉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선수 아버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성준이라는 이제 서울 디자인고등. 예전 왜 팥빙수 저번에 여기 보냈었잖아. 예. 동주 아빠 지금 동주 아버님 여기 저 브런치 빨리 보내요. 진짜 안 보내면은 내가 강동주 걔는 또 전화가 안 돼. 뭐야? 여튼 보내. 아니 뭐 이걸 보내고 좀 이거 채팅을 하든지 동주 아빠는
막역하신 사이신가 보네요. 이런 그래요, 얘기를 우리는. 막 하시네. 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학부모와 꽃에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인데도 우리는 겹침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없어. 하여튼 그래요. 또 3,000% 잠깐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야구 팬들이 선수들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요. 스포츠라는 게 승부도 질 수도 있는 게 너무도 심하게 유혹을 하니까 본인들이 프로 선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싶다 얘기를 하셨고, 황태자님 말씀 저는 예전부터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차라리 뉴스 댓글 막지 말기를, 이렇게 뉴스 댓글을 막으니까 거기에서 욕하려는 사람들이 다 개인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뭐 부모님 욕까지 한 것 같은데. 부모님 욕까지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선을 넘은 거야. 그럼요. 네네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수들 앞에서 하면 한마디도 못 할 건데. 앞에 오지도 못해. 앞에 오지도 못해. 그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우 선수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좀 앞에 이 르브론 제임스의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제 발언으로 또 꼽히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좀 한 번만 조심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반 팬분들은 이 스포츠 스타의 활약을 보면서 현실 세계의 그 아픔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걸 또 풀어내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이제 표현을 하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공인으로서의 삶은 많이 어렵습니다. 블루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우희 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SNS 권장을 또 하셨다. MJJ2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잘 활용하는 선수들도 있죠. 본인의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또 이제 SNS도 많이 권장을 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걸 모르는. SNS가 모르시나요? 무슨 약자야? 그 약자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가 아는 서비스는 룸 서비스에서 멈춰가지고 발레 서비스하고 그거밖에 모른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실은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런 사건을 보고 오승환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우는 악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웃었다고 하는데, 난 이제 그만 은퇴해라 이런 소리 또 자주 듣는다고 그냥 이제 웃어 넘겼다고 해요. 이제 본인 돌부처 별명처럼 악플에 대한 대처도 이제 비슷하게 그냥 웃어 넘기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불필요한 일을 흘려버리고 본업에서 자신을 증명하면 된다라는 이제 이 충고를 또 이정원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악플은 뭐 최근 오승환 선수도 악플 많이 받겠다. 그렇죠. 최근에 오승환 또 선수 예전에는 뭐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저도 뭐 악플 뭐 어마어마하죠. 나는 뭐 내가 알지 못하고 네. 내 친구들 지인들이 그걸 캡처 같은 걸 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뭐라고 보내요, 위원님?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인다고. 왜 죽여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G SK LG SK 예전에 지금도 뭐 어디 뭐 꼽는다 하면은 네가 야구를 아냐, 뭐 하는 놈이냐, 그래.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뭐 SK에서 나갈 때 뭐 안 좋게 나가서 뭐 그러나느니 뭐 이런 얘기. 이제 지인들이 이제 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그걸 왜 또 캡처해서 보내줘? 몰라. 이렇게 안 보여주면 되는데. 나보고 그 지인들도 나보고 엿먹으라고 지금 그러게요. 보내는 왜 거지. 보내주는 거냐? 그거 보내는 내 지인들 있잖아. 네. 그거 르브론 이거 내가 캡처해서 반대로 보내주려고. 반대로 엿먹으라고 보내주려고. 위원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보내주려고. 그렇습니다. 네, 화가 나도 정제하고 못하고 싶어 그러는 것도 아닌데 대안 없는 욕은 결국 우리 선수들을 또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플레이에 대한 걸 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선수들이 못하고 싶어서 뭐 못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네드 플레이, 엉뚱한 플레이들 이런 것들은 뭐 달게 받아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야구가 아닌 다른 그 사회적인 이슈, 뭐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 폭행이라든지 뭐 도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해도 사실은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꼭 이 플레이에 대한 걸 가지고 너무 얘기를 하시면은 선수들도 좀 마음도 다치고, 사실 그 쓰시는 분들도 좀 그걸 쓰고 나서 그렇게 기분이 뭐 그렇게 뭐 찝찝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까요? 모르겠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면 아예 애초에 안 보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나중에 좀 이 세상이 변하면
좀 저렇게 악플 저렇게 막 심하게 쓰는 사람들하고 네. 이제 모임을 한번 정보를 한번 따로 해서 실제로 얼굴을 봐. 실제로 보면서 진짜 이 어렵다. 글로 욕하지 말고 그냥 네. 대놓고 욕하는 막 이런 그렇습니다. 모임. 네. 전에는 이정우 선수 어릴 때부터 슈퍼스타였으니까 익숙해질 법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거는 익숙해질 만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다. 레나님 말씀을 하셨고요. 이정우 선수 맞아요. 저도 이거 기억납니다. 프로 선수 데뷔하기 전에 아버지와 관련해서 악플 받아보지 않았었나요? 이 악플이라기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 니는 좋겠다 뭐 이종범 선수 아들이라 가지고 조명 뭐 2배로 받고 막 이런 그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자신 SNS 아버지가 오히려 이종범이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대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또 아쉬웠다, 대응이 좀 아쉬웠다 이런 반응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갈 날이 더 창창한 선수도 아니겠습니까? 요번 이제 논란을 또 딛고 또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좀 이 팬들도 이런 사실은 선수를 자극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DM으로 이렇게 욕설 보내고 이러면서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 사실은 좋아 보일 수는 없지만 팬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팬들도 이제 홧김에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 당연히. 홧김에 그냥 너무 열받아서 막 이렇게 뭐 날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런 또 글 쓰신 분들도 좀 참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여튼 우리 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습니다. 다들 모두들 우리 사이좋게 상생합시다. 상생? 네. 팬과 선수 모두 상생하는 리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팬들이 응원하는 팀도 잘 되고 팬들이 하신 일도 잘 되고 선수도 야구를 잘하고 뭐 이렇게 다 상생, 모두 상생.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건 이제 할 얘기가 떨어졌다라는 얘기. Q&A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딴 주제로 해, 이제. 알겠습니다. 네. Q&A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나쁜 말 쓰자면 너무 많지만 어제 SSG 화가 나서 저는 잠도 잘 못 잤다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RA 떨어뜨린 걸로 만족해야 할지, 아직까지 김광현이 10승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어저께 또 어쨌든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경기에서 또 이 역전패를 허용하다 보니까 SSG 팬분들도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김광현 등판 날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그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는 게 이제 쓱팬들 져서 야구를 얼마나 용철아 너도 가끔 그럴 때 있냐? 아니 좀 요즘에는 안 그런. 요즘에는 안 그렇고. 그럼 용철이는 이해는 되시겠네. 이해는 되겠네. 이해는 되죠, 당연히. 저는 솔직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위원님은 또 팬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또 주무셔야죠.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건 맞죠.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SSG는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개인 SNS 무대응 방침이 있다고 들었는데 SSG만 그런가 봐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단마다 SNS 지침, 교육 뭐 이런 걸 하는 구단이 있다고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선수들의 개인 SNS를 다 일일이 구단이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밀 계정이 또 공개가 되어가지고 또 이 홍역을 알았던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SNS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미고 또 이제 개인 사생활 영역이지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더 합니다. 더 합니다. 괜히 나중에 사이 틀어지기 전에 그거 좀 이렇게 좀 잘 융통성 있게 잘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뭐 SSG 팬분들께서 굉장히 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전희산 선수 눈물 보셨냐고, 안치홍 의원님 신인 때 울컥했던 일 있으면 또 얘기해달라고 또 블루님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신인 때 김성 감독님하고 훈련하면서 뭐 몇 번 울었죠. 진짜 너무 힘들었죠. LG 시절에. 진짜 막 그랬었죠, 진짜. 다시 SK에서 만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뭐 프로 밥을 또 한 몇 년 먹은 후에 산전수전 다 봤더니만, 겪으시고.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또 막 감독님도 그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저거 좀 미친 놈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걸 SK에 없는 유형의 선수.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따르는데 저 새끼만 내 말을 듣지 않나 뭐 이걸 이렇게 약간 돌려서. 대단한 사람, 대단한 놈이다 이런 얘기로 또 자주 말씀하셨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어른이고 막 이러니까 다들 뭐 형들 그때 당시 이제 뭐 다
예,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뭐 김원영 감독님 뭐 그쵸. 이런 분들이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는데 나는 감독님 보면 충성 난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괜히 이렇게 하고 미친놈 이런 감독님 특유의 그 말투가 그러니까요. 있어. 아 김성근 감독님이랑 어쨌든 이 안 의원님은 굉장히 또 그래도 좀 가깝게 또 격식 없이 또 그래도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저도 약간 이 안치홍 의원님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무서운 어른 계셔도 약간 이렇게 좀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예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의원님도. 미워할 수도 있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새끼 뭐야 저거. 저 새끼 잘라 저거. 이렇게 할 수 있지. 마음에 안 들면?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래요. 다른 얘기인데 선수 시절 김원영 감독님은 경기 외적으로 어떤 선배고 선수셨는지 궁금하다고 또 소영님 질문하셨네요. 되게 좀 부드러웠던 선배였어요. 김원영 감독님은. 그리고 굉장히 그 어린 왕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쑥스러움도 많아. 막 카메라 막 갖다 들이대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네네네. 막 그래고 하여튼 다가가기 정말 좀 편했던 그런 선배. 둥글둥글한 그런 또 지금- 선배였던 것 같네요. 지금 뭐 1등 팀 감독님인데 뭐 네. 말 다 했지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현역 시절 때부터 이렇게 좀 팀에서도 이 신망이 좀 높으셨던 그런 선배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얘기 또 SSG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어제 진짜 SSG 팬분들께서 덜컹할 만한 이 철렁할 만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가 갑자기 부상 때문에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현 선수가 8월에만 세 번째로 6회 이전에 마운드를 또 물러나게 됐는데요. 어제 롯데전 6회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나면서 김택형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6회 2사까지 롯데 타선 4안타 6볼넷 1실점. 그래도 볼넷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실점을 또 최소화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요. 이 뜻하지 않은 외야의 실수가 또 김광현 선수의 이 부상, 이 큰 부상을 또 야기할 만한 장면이 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야 쪽으로 딱 박아졌다. 아하! 공이 이제 글러브에서 빠졌고 이 커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쥐가 올라와가지고 네. 아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거 햄스트링 아닌가? 쟤는 왜 넘어져 있어? 앞에 있는. 더 가려다가 지금 햄스트링 아닌가 이렇게 종아리 걱정했는데 쪽에 쥐가 와서 저거 시간 좀 걸려. 왜냐면은 자면서 다리에 지나봤어? 맞아 저 나봤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 계속 그렇잖아. 예. 저거 잘 안 풀려.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광현 선수의 표정 보고 다행이다 큰 부상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뛰다 보니까 근육이 또 놀라서. 근데 보시면은 지금 송구가 좀 이렇게 휘어서 가는 바람에 왜 저기에 있어 광현이는? 저 백업을 뒤에 가 있어야지. 왜 저기 있어? 백업 위치가 잘못됐네 일단. 아 그래요? 저희 이 영상 한번 좀 다시 볼까요? 네. 이 상황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런 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김광현 네네. 선수의 그걸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이제 3루로 뛰니까 3루 뒤로 최경모 선수 뒤에 있어야지. 백업을. 근데 지금 마운드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포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건데 굳이 이렇게 커트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야구인이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꾸 미스나 이런 것들, 포메이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 네. 여튼 쥐가 나서 저렇게 강판이 됐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죠. 부상이 아니니까 며칠 쉬면 또 괜찮아지니까. 또 김광현 선수 최근 들어서 이제 승수도 잘 올리지 못하고. 네. 근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라. 네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벌어놓은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 평균 자책점도 그렇고. 일단 큰 부상만 아니라면 스페인들이 괜찮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위치상으로 이제 김광현 선수가 저기서 이제 커트를 할 필요는 여기 있었어야 돼. 여기, 일단은 원래는. 없었던 거네. 이렇게 3루 쪽 뒤쪽에 공이 백업 뒤에 플레이를 빠지면은 그걸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백업을 가져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저 장면이 화가 나는 건 야수들의 실책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커버하는 상황까지 갔어야 됐다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김광현 선수도 이제 좀 거기에서 글러브에서 사실 라가레스 선수가 참 수비 잘하는 선수인데 이거 한 번에 이제 걷어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좀 3루주 황성빈 선수도 홈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자체가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김광현 선수 3경기 연속 좀 승리를 놓치면서 좀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걱정 안 하시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를 걱정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누굴 걱정해? 김강현 걱정을 왜 해? 네. 우리를 걱정해. 어쨌든 경기 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파이팅.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 아 왜 그래? 그래도 얘기해줘야죠. 네. 일단 부상이 아니어야 되고 네. 지금 SSG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충분히 10경기 차로 1등을 하나 뭐 두세 경기 차로 1등을 하는데 이제 자꾸 그 2019년도에 안 좋았던 그 기억이 네. 뭔가 한 경기 두 경기만 좁혀지면은 이제 팬들이 그 생각이 계속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2019년 기억 때문에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런 얘기도 채팅창에서 자주 하시는데 근데 같은 실수 두 번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사실은 타 팀들 SSG하고 할 때 결국은 이제 한 10경기 정도 남겨놨을 때 올인하기 어려워. 네. 내줄 건 내주고 잡아야 될 경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SSG는 지금 그런 팀이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저 팀은 좀 보내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혼자 거죠. 가. 혼자 그냥 보내고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팀이 지금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죠. 네, 이제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요즘 수비에서 결정적인 실책이 자주 나와요. 솔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SSG가 사실 이제 5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시즌 초반에 이 팍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또 수비거든요. 탄탄한 수비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수비에서 좀 이 삐걱삐걱거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합류 전까지만 해도 SSG가 사실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은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비시즌 때. 네. 하는 팀이었는데 김광현 선수가 합류가 되면서 그래도 우승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비의 촘촘함 그리고 약한 불펜 보강. 네,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SSG가 이제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수비가 너무 좋았지. 가만 보시면은 초반에 10연승, 11연승 할 때 보면은 타이트한 점수로 이기는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실점도 네.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득점도 많이 나진 않았어. 근데 불펜도 잘 막아줬고 수비에서도 되게 견고했고 이러니까 긴 연승을 달렸잖아.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비에서 이러한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는 경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좀 우려했던 장면들이 후반부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보면 뭐 최지훈이라든지 뭐 내야에서는 이제 특히 김성현 막 이런 선수들의 수비가 박성환은 뭐 이제는 완전 뭐 네. 일치월장이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실책이 좀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좀 너무 치고 던지고 달리는 것만 하지 말고 네. 그라운드에서 이제 경기 전에 웜업할 때 이렇게 누워서 다 하늘을 한번 쭉 봐요. 네. 하늘을 또 해봐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본 적이 있니? 갑자기 아니, 뜬금없게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진짜 팬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로. 이게 그냥 앞만 보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시야가 좁기 때문에 더 안 돼. 더 안 된다고. 그냥 타격이 안 돼. 네. 주루가 안 돼. 수비가 안 돼. 이게 아니야. 그쵸. 누워서 하늘을 보고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어. 약간 이런 뭐가 느낌으로. 지금 뭘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뭐가 지금 최근에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진짜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라. 이게 그러게. 이거는 인생의 장난하는 게 진리네요, 아니야, 이게. 진짜로. 야구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니야, 다 우리 시청자 똑같아.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제 똑같아. 너무 힘드실 때 하늘 한번 딱 똑똑하게 앞만 보면 그냥 이게 좁아서 이거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이걸 잡아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야. 진짜 웃기네. 업스님 벌써부터 가을 타시는 듯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갑자기 안 하시던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러네요. 네. 저도 홈런 맞는 순간 하늘을 봐요. 앞을 보면 승질 낼까봐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SSG가 크게 여유가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어제 이제 김광현 선수 재고가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볼넷 6개. 아니 김광현 선수 볼넷 볼넷 6개? 6개를 내준 날이 있었나 싶을 뭐 정도로 못 이기지 뭐. 재고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실점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또 김광현 선수의 능력이 아닐까 또 싶기도 합니다. 이거 재구 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 문제 없을까요, 위원님? 없어. 한 경기 그냥 이렇게 그럼. 재구 난주였다. 그럼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네. 충분히 있지. 어쩔 때 보면은 예전에 이영하도 원래 재구가 좋은 선수였는데 갑자기 한 4타자 5타자 연속으로. 연속 볼넷 주고 막 내려가고 갑자기 0점이 안 잡히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김광현 선수 진짜 저런 모습 진짜 우리가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하루가 그냥 지난 거니까 그냥 다음엔 다시 금방 또 회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시적인 이제 종아리 경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뭐 별로 크게 어떤 거? 문제는 어떤 거? 없겠죠. 일시적인 종아리 경련이래. 그거는 지나가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습니다. 네. 다음 경기 등판할 때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채팅창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이제 늦었지 뭐 출첵해요. 앞에 못 본 영상은 이제 유튜브 영상 볼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사라팡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정모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모에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SSG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걱정해주고 계시고 LG 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SSG는 일단은 뭐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서로의 팀을 이렇게 막 응원해주는 이런 장면이 지금 훈훈한 장면이 채팅창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불안하다 우리 팀 불안하다. 근데 뭐 이제 LG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얘기를 이제 SSG 팬분들이 하시고 SSG 지금 잘 나가잖아요. 못 따라가요 이렇게 LG 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러면 이제 다른 팀들이 이제 어떡하나 이제 한몇 경기 3위 남았냐? 밑으로 어떻게 한 30경기 남았나 30경기 조금 넘게 남았죠. 네. 그러면은 10월 달이 넘어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면 11월이에요. 많이 그러네. 일정이 좀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네. 정모 때 저도 가죠. 저도 가고 안신영 위원님 보면 질문해도 될까 하셨는데 당연히 뭐 저희 정모 오시는 걸로 하지 알고 마세요. 있는데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요? 네. 질문하지 마. 왜요? 네. 야구 얘기하시려고 또? 야구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야구 얘기는 좀 하세요. 야구 얘기? 그래도 야구 얘기 하러 오시는 건데 어떻게 야구 얘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 그래. 저희 그리고 이 31일 이 수요일 날에 라이브도 합니다. 오전 10시에 라이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녁에 저희가 7시죠. 7시까지 또 상암점 이비가 짬뽕 상암점에서 또 이제 정모를 하게 될 테니까요. 오시면은 또 저희랑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나누고 또 얘기 나누시고 또 저희 뭐 가까운데 얼굴 보면서 사진도 찍고 합시다. 도상현 기자, 안정현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든지요. 네, 저희 또 오시면 또 사진도 뭐 당연히 또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 캐스터 롯데 팬인가 봅니다. 롯데 좌투수 상대로 야구 안 할 거냐고 하는 거 보면 크크크 얘기하셨는데 MJJ님. 롯데가 이제 좌투상들이 약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캐스터라든지 이제 해설위원분들이 대부분 뭐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응원팀이 있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왜 없어? 다 있어. 현장에 근데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응원하는 마음 이런 거는 근데 조금 줄어들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퇴근 빨리 시켜주는 팀 혹은 이제 내 팀이 지고 있어도 이제 오늘 경기는 일단 빨리 주고 뭐 따라잡고 이러면 좀 이제 피곤해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는 뭐 처음이나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뭐 팀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 한 팀 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캐스터분들도 1년, 2년 연차 쌓이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도 개인적으로 또 응원하는 경우도 있고. 캐스터들도 사람인데. 그렇네요. 네. 최근 5경기 LG 팀 평균 자책점 0.80입니다. 짠내가 줄줄 난다고. 최근에 또 이 투수진의 상승세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2008년에 안치홍 의원님 사이클링 치고 숨쳐서 인터뷰한 걸 보았는데 소감 어떠셨냐고. 저기야 저거. 2008년. 저때 뭐 마냥 좋았죠. 야,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좋았지 진짜. 14년 됐네요. 와우. 거의 15년이야. 15년 다 됐네요. 그죠? 네. 우리 딸이 10살인데. 그때는 진짜 뭐 사이클링 히트 치셨을 때는 뭐 어쨌든 이 KBO 리그 역사에 또 이름을 남기시게 된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 생각은 또 없으셨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뭐야. 진짜 이런 걸 깊게 의미를 또 부여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전혀 뭐 나는 전혀 의미가 없어. 요거 있다. 안효님 KT와 키움 중에 누가 3위를 차지할 것 같으신가요? 또 이런 얘기. KT요.
KT 결국에는 지금 이제 3위를 또 지킬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야, 5강도 못 들 것 같더니만 진짜 대단한 진짜 힘을 발휘하네. 저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이 이제 저희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반기 때만 너무 잘하다가 후반기에는 좀 선수들이 지친 것도 있어 보이고 또 전력상으로 이것도 충분히 잘한 건데 좀 조급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KT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의 원인이 좀 뭘까요, 의원님? KT의 상승세는 불펜의 힘이 너무나도 컸죠. 최근 들어서 뭐 10경기 최근 10경기로 다 쪼개 놓으면은 뭐 7승 3패, 네. 8승 2패 막 이래. 그 보면은 이채호 선수나 아니면 뭐 박경현 선수나 이런 새로운 피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건 선수가 좀 부진한 부분을 김민수가 너무나도 또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고 또 엄상백 선수의 지금 선발 합류 이후의 성과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연장전으로 가서 그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거든. 끈질기다 끝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KT는. 맞습니다. 네. 어제 박찬호 선수 사이클링 히트 노려보려고 뛰었는데 3루에서 잡혀서 허경민 선수한테 궁디 팡팡 당한 거 너무 재밌었다고 또 민들레 오빠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기억에 납니다. 봤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최근에 또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 기회, 이 역사에 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네, 3루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볼까요? 이 사람들이 미라클 두산만 얘기하는데 키움도 막판에 만만치 않다.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들 싸움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야쿠르트의 무라카미 어떻게 생각하시나? 트리플 크라운 홈런 2위하고 2배 차이 나고 나이 맞아 22살 없음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수가 지금 뭐 50홈런 넘었나?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 더블 리그 평균보다 2배 넘게 잘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런 거포 선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또 자주 보고 있는데 장타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올 시즌에도 그 일본 프로야구가 공이 반발력이 안 날아가는 그런 공으로도 유명한데 그럼에도 뭐 홈런 뭐 뻥뻥 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신구조화가 잘 되는 팀인 것 같아요. KT나 상위팀 같은 경우는 또 황태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신구조화, 위원님이 생각하는 신구조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것만 하나 짚어보고 오늘 또 방송 마무리하죠. 신구조화. 선후배 뭐 신구조화 이게 진짜 나는 되게 어렵더라 이 얘기가 이게. 베테랑들 잘하고 신지급 선수 잘하면 그게 뭐 그게 신구조화인데. 신구조화기는 하는데 일단 그 문화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보면 유한준이라든지 뭐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뭐 박기혁 코치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이제 박경수 선수 네. 그런 문화들이 참 그 젊은 선수들 그 어린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야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베테랑 선수들이 잘 만들어주고 마련해준 것 같아요. 주눅 들지 않을 수 있게. 그래서 선수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KT의 또 나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확실한 투타 기둥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발굴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계속해서 이제 신진급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강백호, 소영준 이 두 선수만 해도 리그 대표하는 선수인데 이제 뭐 20대 초반인데. 맞아요. 그게 진짜 큰 거지 KT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시는 거 저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또 열심히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이 선배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월요일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또 한 주의 시작 또 지금 뭐 비도 추적추적 오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 차도 막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월요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팬분들께서도 좀 기운 내시고 또 한 주의 시작도 기분 좋게 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번 주 수요일에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또 수요일 정모 있으니까요. 또 저희 팬분들 또 자리 모시고 한번 자리하고 또 인사 나누고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저희도 또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어쨌든 또 내일도 10시에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